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부서에는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청소년 자립지원과, 청소년 복지지원과, 청소년 보호환경과, 청소년과 관련된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부서인데요. 자, 여기에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바로 청소년 정책과입니다.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청소년 정책과에서 청소년증 발급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해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매 문제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 1급 이론서는 없죠. 이론서는 없고 필기 기출문제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면접까지 이제 동시에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교재는 별도지만. 그래서 면접 강의가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합격하셔야 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준비는 유상현 선생님이, 이분도 청소년 상담사 1급이 있는데요. 이분이 담당을 해 주실 겁니다. 해설을 보시면 청소년 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답은 끝났어요. 답은 1번이고. 자, 청소년 정책과의 주요 업무에서 쭉 나오는데 19번까지 나오잖아요. 이 문제와 해결되는 것이, 이 문제와 해당되는 것이 18번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 한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약간 틀어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체킹해 보실래요? 7번입니다. 7번은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의 달은 5월달입니다.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번 체킹하고 있죠.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 백서 발간 많이 들어보셨죠? 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약간 매력적인 것이, 봐보세요. 청소년활동진흥과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혼동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과 관한 것도 정책과에서 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입니다. 되게 연수라고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청소년 인권보호 등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15번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구성, 운영 지원입니다. 마지막 18번 체킹, 이겁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을 유념하세요. 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정책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청소년 정책과의 업무로 옳게 묶인 것은,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했는데 나머지는 다 정책과 연관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딱 뻔해요. 뻔하지만 7번, 9번, 11번, 12번, 14번, 15번, 18번은 좀 유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2020년 5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비전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기본 계획이나 이런 데서 비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조금 섞어놨는데,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타이틀이니까.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비전은 뭐냐? 4번에 있는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잖아요. 방법이 없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1운동 100년, 3.1운동 100년 다시 청소년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범청소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활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 100주기라고 했던 것이 2019년 아니었나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3.1운동 쪽에서 이제 10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난 100년을 성찰을 해보는 거죠. 지난 100년을 성찰을 해보고 다시 청소년이다 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 거다.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범청소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모토로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 정책을 새롭게 혁신. 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거죠. 이것은 이거예요.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목표입니다. 비전이 아니고 목표예요, 목표. 2번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비전의 바로 목표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그 다음에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 하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18, 19, 20, 21, 22, 5년이잖아요. 여기에 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입니다. 3번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이것도 비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5차입니다. 자, 이것은 5차입니다. 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2018년이고 6차니까 2017년까지였겠죠. 3, 4, 5, 6, 7. 그래서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충 쓴 게 아니네요. 그래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비전에 옳은 것은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실력 따지기에 2020년 육성의 대상, 수련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보았던 것을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을 보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이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립 취지를 보면 선거 연령이 하향되었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18세입니다. 자, 만 18세에 이제 해당하는 청소년이 선거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비전이 뭐라고 나와요?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여기 1번에 있는 3.1운동 100년 다시 청소년이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이 쭉 나오죠. 방가로 1번부터 4번까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을 재정립하는 4대 추진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12개의 핵심 추진 과제와 30개의 세부 과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국가를 이제 지향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에 맞추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청소년 관련 기구 또는 기관의 내용에서 설치 근거 법령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회나 센터나 이거 개발원, 진흥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법에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있겠죠. 청소년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보시면 됩니다.
뭐 외국인에 해당되는 이제 청소년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성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입니다. 자, 이건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기관이 아니라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복지라는 단어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활동이 중요할 수 있겠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같은 법,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 썼어요.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왕 법을 썼기 때문에 재정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청소년보호법의 재정연도는 1997년이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이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년활동진흥법도 2004년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활동진흥법은 같은 날 동시에 국회 의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니은 리을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연역은 이제 제가 써드린 대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이 청소년의 나이가 있어요. 청소년의 연령은, 이 연령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숫자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법이 3개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을 써놓으시면 돼요. 요 3가지 법, 기본, 복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기본, 복지, 학교 밖, 기본, 복지, 학교 밖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은요. 우리가 보통 19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9세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말씀드렸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기에 있고, 복지지원법 6번 체킹하세요. 자, 6번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디딤에 동그라미 치세요. 디딤. 이 센터 명칭에 디딤이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디딤이란 단어에 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보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명칭이에요. 거기에 이제 실제 명칭은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 기관 명칭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활이라는 단어잖아요. 디딤센터가 재활기관이구나.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아픈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고 재활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 시설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6번도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이거는 이제 기관이 아니고 기구인데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6번과 8번 정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1998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이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1번 대한민국, 2번 행복, 3번 오늘, 4번 새시대, 5번째 자기 삶인데요. 청소년은 블랭크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이하 생략이 나왔는데, 자, 청소년은 뭐의 주인이냐? 대한민국의 주인이냐? 행복의 주인이냐? 오늘의 주인이냐? 새 시대의 주인이냐? 자기 삶의 주인이냐?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권리라는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라는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뒤에서 약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기 삶,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청소년 헌장이 아주 많은데요. 내용이 그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여기까지 줬으면 답을 금방 찾았겠죠.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하 생략해버린 거예요. 자,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5번째는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가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의 주체, 즉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가 4개인데,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 이 4가지의 가로놓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현관펜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자, 됐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